안녕하세요, 홍시입니다. 지금 저는 현대 트럭앤버스 페스타에 와 있는데요. 마이티부터 파비스, 엑시언트 같은 트럭부터 카운티, 일렉시티, 유니버스 같은 버스까지 다양한 상용차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대형 면허가 있는 분들은 시승도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출발해 볼게요. 고! 자, 이 현대 트럭 페스타는 전주 공장에서 개최가 되었는데요. 10월 28일과 29일 이렇게 이틀간 진행이 됩니다. 안쪽에 보시면은 피크닉 공간과 다양한 버스와 트럭 등들 상용차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놀러 오시기도 좋지만 특히나 이제 화물 차주분들 다양한 이런 트럭들을 볼 수 있어서 조금 더 좋은 전시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제 뒤에 보시면은 다양한 친환경차가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GMP 기반으로 만들어진 전기 승용차부터 뒤에 보시면은 버스들이 계속 보이는데요. 다 전기 기반으로 만들어진 버스들입니다. 거진 제가 다 타본 버스들이긴 한데요. 이쪽에는 승용과 버스 위주로 전시가 되어 있지만 안쪽 부스로 가시게 되면은 정말 다양한 대형 트럭부터 준준형 트럭까지 다양하게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안쪽에 가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겠습니다. 고! 자, 이곳 트럭앤버스 페스타에 오시면은 버스도 있지만 트럭의 종류가 굉장히 많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은 마이티 부스인데요. 마이티 같은 경우는 준준형 트럭을 담당하고요. 도로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트럭이 바로 마이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참고로 경쟁 차종으로는 타타대우의 더센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이티가 조금 더 가격대가 저렴하기 때문에 도로에서 더 많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제 앞에 있는 마이티 같은 경우는 4통 광폭, 또 이제 알루미늄을 사용한 카고 초장축 고상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런 트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복잡한데요. 뭐 단축, 중축, 장축, 초장축, 그리고 전축, 후축, 뭐 구동축, 가변축, 정말 종류가 다양합니다.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뒤쪽에 적재함이 있는 카고 타입인데요. 트럭을 봤을 때 이게 캡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운전자와 탑승자가 앉을 수 있는 공간을 캡이라고 하고요. 또 이제 밑에 있는 이런 구동축이라든지 엔진 미션 등등이 이렇게 쭉 나 있는 곳이 셰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틀이 지금 보시는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샤시캡 같은 경우는 최대 10.3톤까지 실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완전 뼈대만 출고가 되는 게 왜 이렇게 되냐, 이런 트럭 같은 경우는 뒤쪽에 적재함을 무엇을 실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해집니다. 뭐 윙바디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카고, 트럭 타입 이런 식으로 적재함이 정말 무궁무진하게 많기 때문에 전용 애프터마켓 존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차량은 내장 탑차인데요. 안쪽에 이런 적재물들을 조금 용이하게 보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탑차들 보면은 이제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게 이쪽 후면, 뒤쪽에만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마이티 같은 경우는 측면에도 이렇게 개폐가 가능한 도어가 있어서 앞쪽에 있는 짐을 실었을 때 조금 더 유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높이가 비교적 낮은 편이기 때문에 사람이 짐을 싣고 내렸을 때에도 좀 편리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시는 차량은 10.3톤의 광폭 냉동 탑차라고 합니다. 위쪽에 보시면 팬 같은 게 돌아가잖아요. 저게 이제 냉동 시스템을 위해서 달려있는 거라고 하고요. 앞쪽에도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근데 이게 주 요점은 광폭이라고 하는데요. 보시면은 좌와 우의 폭의 길이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있는 이 노란색이 바로 파레트라고 하는데요. 이런 상차라든지 짐을 옮겼을 때 지게차는 보통 이렇게 두 개의 판넬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로 이렇게 올려서 짐을 내릴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지금 보시면 파레트가 두 개가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짐을 적재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고요. 아래 보시면 지금 이 차량은 막혀 있기는 하지만 이거를 빼게 되면 레일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짐을 싣고 내리는데 조금 더 유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이티는 주유, 덤프, 윙바디까지 정말 폭넓은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 트럭이기 때문에 이렇게 용도에 맞춰서 개조를 하는 맛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앞쪽에 있는 윙바디 같은 경우는 이 윙이 일체형 원피스이기 때문에 조작성이 필요하지 않아서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엑시언트입니다. 엑시언트는 대형 트럭에 속하는데요. 2013년에 출시가 되었고요. 2019년에는 페이스리프트를 거쳤다고 합니다. 모델 같은 경우는 카고와 지금 보시는 트랙터 그리고 덤프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데요. 또 이제 라인업에 따라서 미션이라든지 엔진의 이런 조합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접목하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시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L 엔진이 탑재되어 있는 엑시언트 트랙터인데요. 지금 보시면 뒤쪽에 굉장히 뭐가 없잖아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뒤에 다른 이런 적재 칸을 얹어서 가는 형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의 이런 트럭 같은 경우는 대형면으로 소지하시면 운전을 하실 수 있지만 제가 지금 제 옆에 있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트레일러 면허를 별도로 따셔야지 운전을 할 수 있다는 게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좌측에 보이시는 하얀 색깔 엑시언트 같은 경우는 저상 극초장축 6x4 타입이고요. 우측에 보시면은 이제 샤시 캡으로 샤시와 캡만 있는 이제 아주 기본적인 구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시되어 있는 차량은 뉴 파워트럭으로 사실 조금 출시된 지 오래되기는 했지만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를 믹서해주는 믹서 트럭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건설 현장에서 많이 보실 수 있을 법한 그런 차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쭉 앞쪽에 보시는 하얀 색깔 뉴 파워트럭 같은 경우는 덤프 트럭입니다. 덤프는 보통 대개 25톤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뉴 파워트럭 같은 경우는 총 적재 중량이 15톤이라고 합니다. 대신 이렇게 앞쪽에 이런 범퍼를 보았을 때 이게 높이가 되게 높잖아요. 저상 높이가. 그래서 험로를 가거나 아니면 진짜 건설 현장에서 갈 때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파비스 전시존인데요. 지금 보시는 차량은 17톤 샤시캡입니다. 샤시캡은 말 그대로 이 캐빈룸과 짐을 실을 수 있는 프레임이 얹어진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방금 보여드린 마이티와 동일하게 뒤쪽에 어떤 적재함을 적재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목적성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 QV 같은 경우는 325는 325마력 그리고 170은 총 적재 용량이 17톤을 실을 수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초장축이거든요. 초장축은 이 앞축과 뒤축 간의 거리가 6.6m가 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뒤쪽으로 조금 더 축이 더 많이 내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극초장축이라고 불리고요. 이렇게 되면은 짐을 더 많이 실을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앞쪽에 보시는 이 차량은 방금은 이제 셰시캡이었잖아요. 셰시캡은 이제 뒤에 어떤 거를 얹느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이 차는 카고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트럭, 대형 트럭 이런 거 생각하면 이런 모습일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6x2 그러니까 보시면은 축이 총 3개가 있습니다. 뒤축은 약간 떠 있는데 그거는 가변축이에요. 가변축 같은 경우는 짐을 많이 실었을 때에는 내리고 평소에는 올려서 바퀴도 보호하고 연비도 올려줄 수 있는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은 이것도 극초장축이기 때문에 뒤쪽에 있는 적재함이 엄청나게 긴데요. 이 차량은 참고로 300마력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은 이 적재함이 목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 앞쪽에 있는 차량도 똑같은 극초장축 카고 모델이긴 하지만 안쪽에 보시면은 이 적재함이 나무가 아닌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적재함이 나무보다는 알루미늄이 좀 중량도 가볍고 또 이제 녹이라든지 나중에 추후 보수가 조금 더 유리하기 때문에 이런 차량이 조금 더 건사하기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파비스 역시 마이티와 마찬가지로 활용도가 무궁무진한 차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뒤쪽에 있는 차량은 앞롤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트레일러, 짐을 이렇게 끌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은 윙바디, 우리가 알고 있는 엄청 큰 트럭 그거 있잖아요. 바로 이게 윙바디라고 하는데요. 이 차량 역시 초장축이고요. 적재 용량이 총 17톤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파비스 같은 경우는 적재 용량에 따라서 2가지 모델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5.5톤 같은 경우는 최대 15.5톤을 적재할 수 있고 8톤짜리 같은 경우는 최대 17톤의 적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은 이거는 경량화가 된 윙바디라고 하는데요. 후측에 보시면은 가변축이 별도로 또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축, 이제 바퀴가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구동력이라든지 짐을 더 많이 실을 수 있기 때문에 짐 싣는 것들이 좀 무게가 많이 나가는 거다. 그렇게 된다면은 이런 가변축이라든지 축이 조금 더 많은 모델이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6x4라고 하는데요. 바퀴가 총 10개가 있다고 해가지고 10발이라고 불린다고도 합니다. 드디어 오늘의 하이라이트, 파비스 시승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파비스부터 엑시언트, 엑시언트 FC EV까지 이렇게 세 대가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타볼 차량은 바로 파비스입니다. 먼저 제가 시승하게 될 차는 셰시캡 차량이고요. 파워트레인은 직렬 6기통 유로 6D 엔진으로 325마력의 120토크를 발휘한다고 합니다. 변속기 같은 경우는 ZF나 아니면 앨리슨의 6단 또는 12단이 들어가거나 AMT가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자, 그럼 바로 시승을 나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고! 자, 그럼 파킹 기어를 빼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수동이 아닌 자동입니다. 자, 그러면은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저는 초장축 차량을 타고 있습니다. 와, 첫 스타트 느낌은 굉장히 가뿐한데요. 오, 역시 이게 디젤 엔진이 접목이 되어 있어서 그런지 이 토크감이 정말 좋습니다. 현재 지금 시속 40km 정도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모드 같은 경우는 에코 모드로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오, 근데 이게 톤수가 그래도 적어도 한 8톤까지 나가는 차량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이제 적재함 같은 경우는 지금 공차로 있는 상황입니다. 공차라서 당연히 잘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런 첫 스타트 주행 느낌은 이런 상용차 치고는 굉장히 준수하고 뭔가 빠릿빠릿하면서 경쾌하다라는 느낌이 가장 먼저 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자갈밭입니다. 이게 약간 보도블록 같은 그런 노면인데요. 이런 노면 같은 경우는 가다 보면 또 이렇게 오 노면 상황이 지금 현재 여기는 테스트 로드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가 방지턱 와 방지턱 있고 또 이제 이렇게 도로 흠까지 있는 구간을 지금 지나고 있었는데요. 지금 제가 주행하고 있는 테스트 트랙 같은 경우는 차량이 조립이 된 다음에 이제 테스트, 이제 차량이 잘 이제 파워트레인이 구동이 되는지 문제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도로인데요. 와, 지금 또 이제 커브길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핸들링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제가 사실 며칠 전에 볼보 덤프트럭을 시승을 했었는데요. 보통 이제 상용차, 트럭, 덤프트럭 막 이런 거 생각하면은 굉장히 운전이 어렵고 또 이제 좀 뭔가 묵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저는 이제 파비스, 중형 트럭인 파비스를 운전하고 있는데, 파비스는 이제 제가 최근에 탔었던 볼보 덤프트럭보다는 이제 공차 중량이 가벼운 편에 속하잖아요. 그렇다고 뭐 승용에 비해서는 가벼울 건 아니지만, 아무튼 지금 또 이제 잘 포장된 지금 아스팔트 구간을 가고 있습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진짜 운전이 편해요. 편하고 엑셀의 민감도도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제가 엑셀을 조금 깊게 밟아볼게요. 깊게 밟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최대 토크가 터지면서 방금 이제 2000rpm에서 변속이 되었습니다. 변속 느낌이 정말 부드러운데요? 와, 제가 타봤었던 상용차 중에서 변속되는 질감과 이런 회전 질감이 가장 부드러운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상용차 같은 경우는 이제 최대 RPM이 3000rpm 정도가 잡혀 있어요. 뭐 덤프 같은 경우는 한 2500rpm에서 이제 레드존이 형성이 되는데요. 지금 이제 또 이제 빨래판 구간입니다. 와, 야, 이런 데에서도 뭔가 승차감이 나쁘지는 않게 느껴져요. 지금 그리고 유턴 구간입니다. 유턴 존. 아무래도 이렇게 좀 길이가 긴 이런 상용차들 같은 경우는 이 회전 반경이 좀 이제 좁아야지 좀 운전이 용이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방금 제가 이렇게 유턴을 했는데 정말 쉽습니다. 솔직히 저 지금 한 손으로 다 할 수 있었어요. 그만큼 이런 핸들의 조향 각도라든지 기어비 이런 것들이 운전하기 좀 편하다라고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약간의 요철 있는 구간을 갔는데 승차감도 제법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와, 여기서 속도를 이제 직진 구간입니다. 직진 구간이라서 속도를 조금 더 높여볼게요. 자, 웅장한 방금 변속되었거든요. 변속되는 느낌이 이게 제가 사실 이 RPM 게이지를 봐야지만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체감되는 그런 느낌이
그냥 승용하고 다를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상용차에 들어가는 미션 같은 경우는 수동 변속기에 자동화 버전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이게 부드럽다고 하긴 하지만 뭔가 운전자가 이제 2단에서 3단, 클러치 밟고 3단에서 4단 이런 식으로 조작되는 느낌이 운전자에게 좀 느껴지거든요. 근데 지금 이 파비스에 들어간 미션 같은 경우는 승용차처럼 정말 부드럽고 뭔가 이렇게 단수가 변경된다라는 느낌이 크게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또 이제 유턴 구간 같은 이런 회오리 구간을 가고 있는데요. 이럴 때에도 비교적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화물차들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공차일 때보다 물건들을 실었을 때 조금 더 묵직하게 느껴지면서 차체의 안정성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승차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좋게 느껴지거든요. 승용 같은 경우도 짐을 조금 더 실었을 때 뭔가 편안해지는 이유가 이런 거에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제 승차감에 가장 불리한 요소인 공차인 상태에서도 승차감이 꽤 괜찮고 나긋나긋하고 편안하다라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아무리 뭐 디젤 엔진이고 상용이기는 하지만 이런 노면에 이제 로드 노이즈라든지 아니면 이제 윈드 노이즈 이런 것들이 크게 느껴지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좀 조용한 편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전까지는 제가 2차선에서 유턴을 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1차선에서 유턴을 해보겠습니다. 아까는 이제 유턴을 할 때 회전 방향이 굉장히 괜찮아가지고 야 이거 괜찮네 지금 빨리판 구간입니다. 요럴 때에는 핸들을 타고 오는 진동이 살짝 있기는 한데 그래도 뭔가 이 적재물에 뭔가 데미지가 가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이제 여기서 핸들을 끝까지 꺾고 가보겠습니다. 오, 야 이게 된다고? 이야, 아까 전까지는 제가 2차선에서 회전을 했어요. 유턴을. 당연히 회전 방향이 되게 넓었으니까 편안했겠죠. 근데 지금은 1차선에서 바로 맞은편 차선으로 유턴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 이거 스티어링을 기어비가 정말 좋아요. 정말 좋습니다. 단연컨대 제가 여태까지 타본 상용차 중에서 운전이 가장 편안하고 승차감이라든지 주행 성능이 가장 고급진 편에 속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이 파비스 같은 경우는 화물이다 보니까 리타더 브레이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금 제가 리타더 브레이크를 뭐 따로 설정을 해두고 있진 않은 상태인데요. 참고로 파비스 같은 경우는 오토 브레이킹이라고 해가지고 이쪽에 버튼이 있거든요. 요거를 눌렀을 경우에 운전의 속도 이런 거에 맞춰서 알아서 리타더 브레이크에 개입을 해준다고 합니다. 단계는 총 1단계에서 4단계까지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원도리 구간을 지나고 리타더 브레이크의 성능을 확인을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여태까지는 리타더 브레이크 없이 달렸어요. 근데 진짜 여기 옆에 보시면은 이 사이드 미러가 굉장히 많아서 사각지대도 크진 않은 것 같습니다. 리타더 브레이크를 오토 모드로 켜두고 가겠습니다. 자, 제가 쭉 항속을 할게요. 쭉 항속을 하다가 앞에 만약에 뭐 빨간불이나 아니면은 뭐 앞차가 급정거를 했어요. 그랬을 때 제법 부드럽게 감속을 해주는데요. 뭐 회생 제동이 개입된다는 그런 식의 강력한 제동력은 아닌 것 같고 좀 부드럽게 제동이 되어줍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탑기어인 뭐 6단을 썼다가 갑자기 이제 5단으로 이렇게 다운시프트가 되었을 때 그런 엔진 브레이크가 살짝 걸린다는 느낌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 정도면 꽤 준수한 편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렇게 핸들을 좀 거의 끝까지 돌리는데도 불구하고 뭐 차의 이런 뭐 움직임이라든지 롤링 이런 것들이 크지가 않아요. 운전이 정말 편리하네요. 자, 이렇게 파비스 시승은 마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현대 트럭앤버스 페스타를 살펴보았습니다. 생각보다 볼거리가 굉장히 많았던 행사인 것 같은데요. 상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엑시언트 디젤 대 엑시언트 수소차 FC2B 비교 시승기는 바로 다음 영상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